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중심극한 정리에서 따져보면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인 분포가 있다. 여기서 표본을 뽑고 x1 바를 구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x1바, x2바, xn바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 여기에 z 값은 어떻게 되느냐?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어요. 자, 그런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는데 여기를 그대로 다시 적용을 시켜주면 여기 x 바는 뭐예요? 결국 여기서 나온 x 바들이 나온 거고 요게 뭐예요? 얘잖아요. 여기 루트 취한 거잖아. 루트 취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두 집단으로 오게 되면 첫 번째, 자, 여기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1 제곱이었는데 표본을 뽑았어. 그런데 또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분포는 중심극한 정리해서 뮤1의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이 될 거다. 또 다른 모집단이 있었을 때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린 뭐 했느냐? 그전에는 모집단이 하나가 있었을 때, 즉 한 표본일 때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냐? 모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 표본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리고 모집단이 하나였을 때는 이 모집단의 평균만 알고 싶었어요. 평균. 그래서 가설 자체가 H0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가설은 0이냐 0이 아니냐를 한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모집단의 평균이 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여기 평균이 17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뭘로 비교를 해요? 170으로 비교한다고. 170으로.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미났냐면 자, 여기를 0으로 놓던 170으로 놓던 이 z값은 동일해. 왜냐하면 자, 0으로 넣어봐요. 0으로 넣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의 분포, 얘네들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 평균 얼마가 될 거예요? 0 근처에 있는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0이거나 뭐 1이거나 예를 들어 1 이런 나올 거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도 표준화가 되니까 나올 거고 17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70이면 여기 평균이 얼마예요? 170이죠. 그럼 X바들의 평균이 얼마예요? 얘도 170 근처일 거 아니야. 170이든 180이든 160이든 그러면 180이 되면 또 역시 표준화 시키니까 Z는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가장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 고등학교 책에 확률 통계에 많이 나오는 예제로 어느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해봤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170인지를 알고 싶다. 이때는 평균이 170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자, 이제 두 집단으로 됐어요. 두 집단이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집단이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냐?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평균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두 집단이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들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연봉이 있어. 있겠죠? 여기도 연봉이 있을 거예요. 그럼 평균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남자의 평균 연봉과 여자의 평균 연봉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남자의 평균 연봉과 여자의 평균 연봉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뭐예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나왔으면 차이가 없으면 여자도 얼마일 거냐? 5천만 원일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표본에서 뽑은 거를 생각해 주는데, 첫 번째 표본에서 뽑은 평균하고 두 번째 집단의 표본을 생각해 주는데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중심가 정리에서 요 값이 결국 뭐였냐? 요 값은 이 x 바들의 기대값이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원래는 이거라고. 그러면 x 바가 뮤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얘네들 이게 x 바들의 분포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이게 x 바바지. 이 x 바들의 평균이 x 바바야.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x 바들의 기대값은 x 바바라고 쓴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뮤였던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 두 집단일 때 x1바 x2바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야. x1바 x2바의 차이가 뭐냐? x1바의 기대값 x2바의 기대값이 되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x1의 바바 x2의 바바가 되겠지. 결국 이게 뭐예요?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들의 분산이죠. S제곱이니까 얘네들이 분산이라고. 이 분산이 뭐가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n분의 시그마죠. 그러면 x1-x2바 이것들의 분산을 알고 싶은 건데, 분산의 공식에 의해서 보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산 x1의 분산 이게 뭐예요? n1분의 시그마 1제곱이 되고, 여기는 n2분의 시그마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표본일 때 z값이 어떻게 돼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지만, 사실 이거 다시 쓰면 x바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라고. 이제 이렇게 써야겠지. 이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두 집단을 쓰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왔어. 이 자리에 뮤1 마이너스 뮤2가 들어가는 거고, 그대로 왔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루트가 들어가야지. 다시 루트가 들어가니까 루트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그대로 오는 거라고. 공식 자체가. 자, 이것이 두 모집단에서 모분산이 알려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알 거냐 이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알 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찬가지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들의 분포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평균들의 분포는 뭐가 돼요? 정균포가 될 거예요. 이건 동일해. 동일한데 자,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모분산을 알 때는 이 공식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모분산을 모른다고. 모분산을 모를 때는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게 못 가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개발이 된 거예요. 여기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 생략된 거는 이론서적으로 보면서 궁금한 사람 추가 확인해보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통합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풀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요. 통합 표준 편차가 나와. 근데 이 통합 표준 편차는 뭐냐? 결국 뭐냐? x1 바와 x2 바들의 개별 분산이 아니라 이거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네요. 통합 분산. x1들의 분산과 x2의 개별 분산을 할 때는 x 시그마 완제곱은 시그마 2제곱일 거지만 개별 분산이 아니라 통합했을 때의 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모분산을 모르는 것의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볼게. 여기에선 뭘로 썼어요? 시그마 제곱을 썼잖아요. 시그마 제곱을 썼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시그마 완제곱하고 시그마 투제곱을 모르는데 만약에 이 조건 하나 더 붙어. 시그마 완제곱하고 시그마 투제곱이 같다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뭘 쓸 수 있냐? 그냥 시그마 제곱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즉 얘만 가지고 이게 계산이 되니까 이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이때는 뭘 쓰느냐? Z를 쓸 수가 있어. 하지만 Z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다면 요것에 의해서 바로 중심 가정에 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다르다면 얘를 사용할 수 없겠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써요? 얘를 써야겠지. 이거를 이용해서 뭘 쓰냐? 통합 분산을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분산을 모르는데 각각의 표본에 뭐를 이용했다? 분산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분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표본에서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가 없어요.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 분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주고, 통합 분산을 사용해주니까 이 공식 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여기에서 모분산을 알 때는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을 썼지만 모르니까 그걸 쓸 수 없어서 통합 분산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르냐?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따라요. 양측 검정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통합 분산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참고적으로 자유도가 n 플러스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왜 이렇게 자유도가 나왔냐면 원래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할 때 요거의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x 봐봐. 표본으로 따지면 분산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도가 얼마예요? n-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집단이죠. 그러면 이쪽 집단의 자유도가 그래서 x1의 자유도는 뭐예요? n1-1이고 x2 분포의 자유도는 n2-1이죠.
근데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주면 요 두 개를 더해 줘야 되니까 이게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계산할 때 자유도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 따져보면 이게 뭐예요? 요 두 개를 더해주면 n이죠. n이죠. 그래서 t분포의 자유도는 n-2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n-2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땐 뭐다? n-1이라는 자유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각각 개별 집단들의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그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인 T분포에 대한 얘기 나와요. T분포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이 경우예요. 모르는데 아는 경우. 같다라고 하는 걸 쓸 때.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럼 궁금한 게 여기서는 시그마 제곱을 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그마 제곱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거야. 시그마 제곱 대신에 그래서 뭘 써야 돼?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S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이 S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발전시키면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모분산도 모르고 두 모분산이 분포가 다르다라고 하면 또 이 공식을 쓸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건 역시 학부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통계학 개론서적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 자유도를 보정하자. 자유도를 보정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 이게 자유도잖아요. 여기에 이 값.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자유도 값을 보정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써요. 그래서 이걸 쓰는 그 공식이 세터 와이즈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세터 와이즈의 자유도를 보정한 공식을 써요. 근데 공식 자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부 수준은 너무 넘어버립니다. 너무 넘어버리니까 대부분의 책들은 생략이 되고 하여튼 모를 때는 보정을 한다. 그럼 결국 뭐가 달라져요? 요게 달라지니까 모분산이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특별히 등분산이라고 한다. 모분산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 특별히 이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분산일 때의 검정통계량 T와 이분산일 때의 검정통계량 T가 달라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도가 달라서 궁극적으로 S제곱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두 모집단에 있는 평균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은 거예요.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표본에 X1의 표본이 있고 X2라는 표본이 나왔는데 이론적으로는 얘가 아니라 이것에서 나온 평균들의 분포. 이게 뭐에 돼요? 정규 분포일 때 우리가 지금 한 얘기들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얘네들이 아니죠. 이것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각각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 하더라도 첫 번째 분포의 분산과 두 번째 분포의 분산, 정확히 따지면 표준 편차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겠죠. 같으면 등분산이라고 하고 다르면 이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먼저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두 가지 나온다. 첫 번째 뭐? 정규성. 두 번째 등분산인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분산을 검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틀렛하고 리베네라고 일반적인 이제 통계학 개론 서적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이제 분석 서적에서 나와 있는 그 개념인데 등분산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바틀렛 검정과 리베네 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검정이 있어요.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검정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계산한 또 공식이 있겠지. 검정 통계량도 있겠지. 신뢰 구한 계산한 공식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생략을 하고 우리는 그 공식 복잡하니까. 그럼 개념적으로 뭐냐? 결국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지 다른지,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겠다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틀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스라는 프로그램과 R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리베네라는 검정 방법은 SPSS에서 서로 사용합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바틀렛하고 리베네 검정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줘요.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SPSS는 바틀렛은 지원 안 하고 리베네만 검정을 해줘요. 근데 검정 방법 동일해. 자,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주면 바틀렛 검정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의 조건은 정규 분포다. 라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라는 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리베네 검정은 모르는 상태에서 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가 아닌데 시그마 제곱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상관없죠. 모집단은 정규 분포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바틀렛 검정과 리베네 검정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리베네 검정에서 왜 정규성 가정이 없는데 등분산을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표본이 아니라 뭐다? 모집단이다. 그럼 모집단에 있는 무엇을 알고 싶다? 모집단에 있는 분산을 알고 싶다. 이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라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모집단은 어떤 분포는 상관이 없다고. 다만 내가 모집단을 못 구하니까 그것의 일부인 표본을 구해서 표본으로 모집단에 있는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에서는 정규성이라는 조건이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국 뭐예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주는데 이 평균을 구하는 것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평균 자체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표본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의 분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성 검정은 이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고 등분산 검정은 정확히 따지면 표본의 분포가 아니라 모집단에 있는 이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겠다. 그런데 바틀렛 검정은 정규 분포인 분산을 비교하겠다. 리베네는 정규 분포이든 아니든
등분산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틀랩 검정이 좀 더 뭐다? 좀 더 깐깐한 분석이에요. 리벤의 검정은 좀 더 관대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쓰던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석을 쓰던 상관이 없다. 근데 다만 등분산 관점에서만 생각해주면 리벤의 검정이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등분산이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Z-테스트와 T-테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Z-테스트는 언제? 모분산을 아는 경우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우리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무슨 분석을 한다? T-테스트를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단이 T-테스트에서 페어드 T-테스트에 대한 개념, 페어드 T-테스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집단이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 네 집단일 때 쓰는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